근데 강정호 한다니까 강정호가 되겠어 했는데 강정호가 되는 거야. 근데 김하성 안 하니까 에이 그래도 아무리 그랬지 김하성이가 어떻게 그렇게 했는데 김하성이 되는 거야. 야, 이거는 한국 대중음악사를 하면서 BTS 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럼 그 다음에 김문식의 픽은 누굴까요? 야, 이제 이 틀을 깨부수는 피지컬. 미워하고 싶지만 미워할 수 없는 강정호. 이 선수를 꼽을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네. 그래도 이제 야구를 보는 밥을 바꾸든가 아니면 야구에서 유격수는 어떤 존재인가를 바꾼 역할을 한 선수가 기준이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선수를 빼기는 좀 어려웠어요. 강정호 선수. 이 유격수 계보를 뽑아달라라고 했을 때 기준을 몇 가지를 잡았는데 첫 번째는 오랫동안 유격수로 활약을 해야 된다. 기간이 짧다 하더라도 인상적인 시즌을 보냈고 이 기준에서 이제 잡았고요. 그리고 하나를 더 생각을 했던 게 해외 리그에서의 활약. 네.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최고 리그이기 때문에 해외에서 활약은 별로 중요한 변수는 아닐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나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서 메이저리그에 뛴다. 이것도 하나의 기준이 되죠.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치로 선수라든지 노모 선수라든지 이런 분들은 이 선수의 활약을 평가할 때 메이저리그에서의 활약도 이제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박찬호 선수 이후로 우리나라 선수들이 이제 미국에 가서 활약한 경우도 많아졌으니까 그래서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더라도 해외 리그에서 활약은 반드시 들어가야 될 거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고요. 그 점에서 강정호 선수를 뽑겠습니다. 네. 이종범 선수도 홈런을 많이 치긴 했지만 파워 히터로 혹은 슬러거 이렇게 이제 분류하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물론 강정호 선수도 미국 가서 몸이 더 커지긴 했지만은 그런 이제 슬러거 유격수 그러니까 장종훈이란 전례가 있었지만 장종훈 선수는 그 유격수로는 오랫동안 뛰지는 않았고요. 수비는 좀 약했고 근데 강정호 선수는 공수 모두에서 이제 대단한 활약을 했고 KBO 리그에서도 골든글러브를 4번 이제 탔으니까 KBO에서도 스타였고 메이저리그에서도 스타였죠. 하지만 이제 좀 불민스러운 사건 때문에 커리어가 좀 길지 않았다는 게 굉장히 아쉽습니다. 본인이 우리나라 야구의 어떤 완벽한 하나의 역사 페이지를 쓸 수 있었던 기회를 스스로 날린 것 같아서 참 아쉽긴 합니다. 강정호가 KBO 리그에서 이제 WRC 그러니까 이제 100을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만큼 공개에서 활약을 했는가? 여기에서 이제 KBO 리그 통산이 135거든요. 메이저리그에서는 116입니다. 메이저리그에서 내야수가 116을 친다는 거는 연봉은 한 지금으로 치면 이제 뭐 1,000만 불 기본이고 2,000만 불은 이제 받아야 되는 선수죠. 2010년대 전반기 최고 유격수는 아무래도 강정호 선수. 강정호 선수에 대해서는 또 이게 뭐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는 우리나라 야구 선수들 중에서 가장 뛰어났던 유격수 그리고 한 시대를 상징했던 유격수를 꼽고 있기 때문에 강정호라는 이름을 사실 빼기가 쉽지가 않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고 운동이라는 것에 피지컬이라는 건 이게 무시할 수가 없죠. 뭐 체급이 나뉘는 경기에선 체급으로 이제 이걸 조정하는데 사실은 강정호도 이제 김재박의 후계자란 말이에요. 2대 후계자예요. 그러니까 현대 유니콘스에서 박진만과 함께 전성기를 이루다가 이제 모기업이 이제 좀 어려워지면서 박진만이 FA로 이제 삼성으로 건너가게 되잖아요. 심정수랑 같이 건너가게 되면서 이제 김재박 감독이 돈만으로 야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서 그때 이제 광주일고 졸업하고 들어온 강정호를 일약 유격수로 집어넣었는데 숱한 실책을 저지르며 이제 들어갔다가 나중에 이제 히어로즈 뭐 하면서 이제 이렇게 다시 이제 잠수했다가 다시 수면으로 뛰어오른 선수인데 이 선수를 보면은 좀 이렇게 근본 없는 동작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좀 엉성하고 그랬었는데 히어로즈에서 이 피지컬로 모든 거를 극복을 하고 거기다가 이 파괴력 있는 타격으로 막 하더니 메이저리그 가서 그 강속구를 그냥 별 적응기 없이 때려 넘길 줄은 우리가 몰랐었잖아요. 그 전에 이종범도 정말 타격 좋은 선수고 4할을 노려보고 했던 선수지만 그리고 뭐 한때 홈런도 꽤 친 적이 있지만 강정호 선수 같이 이렇게 막 때려 넘기는 그건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뭔가 완성된 구도 위에서 그 이상의 재능이나 피지컬이 있다는 걸 보여주면서 그거를 넘어선 퍼포먼스를 보여준 선수였다. 그래서 이건 좀 다른 유형 아닌가 하는 점에서 강정호 선수도 계보에 걸을 수는 없겠다. 사실 그렇습니다. 강정호라는 그 유격수의 별명이 이제 평화왕이라는 별명을 가졌는데 아니야 얘가 더 낫다. 안정감에선 얘가 낫다. 아니야 그래도 얘가 뭐 수비가 어떻고 뭐 공격이 어떻고 그게 아니라 그냥 강정호 끝 이걸 보여줬었고 그리고 많은 야구 팬들이 투수는 메이저리그 진출이 가능할 수 있지만 야수 그것도 내야수 그렇죠. 택도 없는 소리 절대 안 돼.
라고 생각했었던 모든 걸 깨버린 선수가 바로 강정호였죠. 저는 그래서 아무리 강정호가 우리 이 국내 리그에서는 정말 평화왕이고 그리고 정말 유격수 보는 고릴라지만 거기 가면 킹콩들이 질비한데 그렇죠. 이게 되겠어? 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정말 너무나 빠른 기간 안에 이걸 적응을 해내고 3루 갔다 유격 갔다 뭐 이렇게 하면서 사실 그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더라면 정말 오랫동안 메이저리그에서도 이름을 좀 남길 만한 저 정도 선수였던 거야. 이제 이걸 오히려 국내가 아니라 해외 갔을 때 알게 되는 그런 선수였던 것 같아요. 올드보이 중에는 이제 예전의 야구 스타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유격수는 당연히 세기가 가장 중요한 종목이다. 네. 굉장히 섬세한 포지션이고 그 리듬도 중요하고 송구의 정확도도 중요하고 뭐 공을 빼내는 부드러움도 중요한데 강정호는 그게 안 된다라고 했던 분이 네. 강정호의 플레이를 계속 보고 나서 힘으로도 파워로도 유격수가 가능하구나라는 생각을 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바꾸게 됐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진짜 패러다임을 바꿨네요. 정말로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 생각을 바꿨더래서 이렇게도 유격수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부족한 세기를 파워로 메워낼 수 있는 거라면 뭐 송구도 그렇고 송구도 이렇게 막 동작 잡아서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냥 막 던지면 그렇죠. 가니까 네. 그런 방법으로 공도 사실은 파워로 막아놓고 할 수 있는 뭐 부드럽게 다가가서 네. 뭐 아름답게 처리하고 이러지 않고 파파박 가서 맞고 세게 던지면 네. 되는 수비를 보여주고 그 파워를 공격에서 훨씬 더 팀의 보탬이 되는 방식으로 만들어주니까 사실 강정호의 플레이를 보고 있으면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메이저리거들이 경기를 하는 영상을 아주 가끔 우연히 보게 되면 좀 의아했던 것이 왜 쟤네들은 타격 폼이 다 다르고 왜 이렇게 건들거리며 이러고 있는 것이냐. 그리고 준비 자체도 너무 다 제각각이고 수비할 때 보면은 우리가 알기로는 땅땅땅땅 가서 왼발 앞에서 엉덩이를 붙이면서 잡고 가슴으로 모았다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던져야 된다고 배웠는데 저거는 유격수라는 녀석이 저렇게 대충 이렇게 뛰어가다 잡아가지고 대충 이렇게 야 이거 기본이 안 돼 있구만. 웬만하면 백핸드로 잡고 그렇죠. 이 새끼가 막. 이렇게 잡고 막. 그리고 막 글러브 토스 해버리고 막 이거 기본이 안 돼 있구나 했는데 실제로 강정호가 처음 나타났을 때 그런 느낌이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때 봤던 무지막지한 덩치의 약간 중남미 출신 이 선수들 그 하드웨어를 갖고 진짜 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었던 그 기억이 있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강정호가 이렇게 있으면은 오밀조밀하게 있던 다른 유격수들이 굉장히 작아 보이고 그리고 얘네들이 되게 뭔가 좀 귀여워 보이는 그런 거를 만들었던 선수는 맞죠. 그러다 보니까 참 그 끝이 좀 안타깝습니다. 잘못했으니까요. 네. 네. 본인이 판 거고 할 거니 뭐라고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만 야구 팬으로서 그야말로 대형 유격수를 맞아요. 우리가 가졌었는데라는 아쉬움이 좀 있긴 있고. 메이저리그에서 좀 더 뛰었으면 어떤 기록을 남겼을까 궁금했죠. 그러니까요. 네. 진짜 최초로 멀티 포지션이 아닌 진짜 한 포지션 3루면 3루 뭐 유격이면 유격에서 진짜 골드글러브에 도전해 볼 수도 있었던 그런 선수였는데 그렇죠. 참 아쉽죠. 참 많은 분들이 강정호를 넣기를 이걸 넣어야 되는데 어쨌든 자 강정호까지 들어왔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그 전에 이제 야구 팬들 사이에서 일정한 도식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메이저리그, 그 일본 프로리그, 한국 프로리그에서 최상급 선수면 일본에서 뭐 주전급 비빌 수 있고, 일본에서 최상급 레전드 막 이런 급이면 미국 가면 좀 비빌 수 있고 이렇게 이제 했단 말이죠. 그게 이제 1 더하기 1은 2, 2 더하기 1은 3 뭐 이런 이제 공식이었는데 그 기준에 보면 강정호가 미국 가가지고 더구나 영어 못했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내야 중심에서 그게 돼? 그 일본의 옛날에 그 포수 조시마 겐지가 메이저리그 그때도 이제 야 포수를 어떻게 동양인이 외국인이 말 안 통하는 애가 할 수 있어 이랬던 것처럼 근데 이제 강정호가 오히려 국내에서 뛸 때 보여줬던 거 못지않은 그런 성적을 내면서 이게 이렇게 울렁울렁 이제 시간과 공간이 그냥 굽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한국의 야구 팬들이 미국, 일본, 한국 요거에 대한 어떤 도식화된 이 인식을 깨뜨려 버린 것 같아요. 그 전에 뭐 한국 프로야구는 트리플 A 수준 뭐 그런 기준으로 이제 봤잖아요. 지금도 뭐 리그의 수준을 나누자면 그게 틀리진 않겠지만 그래서 야 이게 평화왕도 평화왕이지만 이제 마성의 선수다. 이 선수, 정말 그렇죠. 이 선수 앞에서 모든 그 직선들이 곡선으로 변한다. 제가 다 그 선수의 위대한 점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할 자신은 없지만 하여튼간에
하여튼 짱이다 이 선수는. 정말 그리고 우리가 내야수 그것도 유격수 그런 포지션에서 그런 피지컬은 사실 그 이전도 이후에도 사실 본 적이 없어요. 정말 어마무시한 덩치를 가진 선수가 그리고 뭐 타격할 때도 보면은 굉장히 귀찮다는 듯이 이제 그렇게 타격을 하는데 뭐 지금의 양의지 선수니 뭐 있습니다만 이순철 선수가 있었군요. 귀찮다는 듯은.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야구를 알고 하는 같은 느낌의 김재박이 있었고 야구를 너무 신나서 하고 있는 이종범이 있었고 야구에 대해서 뭔가 좀 침착하게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의 박진만 있었다면 귀찮은 것 같은데 무서운 강정호가 있었어요. 야구가 뭐 별거 아닌데 왜들 힘들어해? 라는 식으로 하는. 사실 그 강정호 선수 미국 갈 때 그 허구현 뭐 이런 분들이 레그킥 버려야 된다. 저건 이제 국내에서 친 거고 미국 가면은 강속구를 대응하려면은 김태균처럼 노스텝 이렇게 해야 된다. 뭐 why not? 뭐 이런 거죠. 뭐 왜 굳이? 그냥 부드럽게 해버리는데 뭐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렇죠. 역대 아무튼 피지컬로는 가장 축복받은 몸을 타고난 선수. 그렇죠. 재능, 악마의 재능. 예. 정말 참 신이 한꺼번에 다 주지 않는다는 걸 또 그의 말년에서 좀 보기는 했는데 사실은 강정호를 넣고 싶었는데 네. 다 아시다시피 네. 참 아쉽습니다. 아쉽죠. 예, 뭐 그런 안 좋은 일들이 네. 있었고 뭐 이 이름이 언급되는 걸 자체를 또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네, 테고 선수로서의 기량 외적인 그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은 퇴출 아닌 퇴출이 된 그런 상황이잖아요. 유격수로서 40 없는 시대를 연 선수예요. 그리고 메이저리그 가서 그 누구도 해내지 못한 김하성보다 먼저 그렇죠. 내야수로서 자리 잡고 네. 메이저리그에서도 주전으로 뛰던 선수인데 사실 누구도 투수가 아니면 메이저리그는 안 된다. 일본조차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시점에 가서 호련히 그냥 그 160짜리를 빵빵 쳐버리면서 아 이게 가능한 거였구나. 우리나라 선수가 메이저리그 가서 유격이나 삼루를 볼 수가 있는 거였구나. 네. 라는 좀 새로운 세계를 열어준 그런 선수였는데. 그렇죠. 우리는 흔히 이제 메이저리그 간다 그러면 그래도 투수. 그렇죠. 투수죠. 뭐 한국 최고의 투수 정도면 가서 그래도 비벼보지 그렇죠, 않을까. 그렇죠. 사실 뭐 유현진 선수 갈 때도 유현진 뭐 가서 되겠어. 한국에서나 저러지 네. 했는데 이제 가서 하고 뭐 그 이전에 박찬호보다 쭉 투수들은 어떻게 보면 모르겠지만 야수가 가서 거기서 뭐 어떻게 해. 저 메이저리그에 네. 우리 흔히 뭐 잘하면 뭐 메이저리그급 수비다 뭐 이런 그렇죠, 그렇죠. 항상 상투적이지만 그런 표현을 네. 쓰기는 했지만 근데 강정호 선수가 가서 거기서 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한국 야구를 평가절하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막 들었어요. 네. 우리 선수들이 WBC 때 그 메이저리그 구장에서 뛰니까 네. 정말 메이저리그 선수 같았거든요. 그랬었죠. 박진만도 네. 그랬고 김민재도 그랬고 뭐 이용규, 정근우 뭐 이 많은 선수들이 뛰는 그 모습을 보고 야 우리 선수들 저렇게 예쁜 구장에서 멋진 구장에서 뛰면 메이저리그 선수 같구나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래도 이제 메이저리그 진출하면 장기간 162게임을 하면 뭐 실력이 이제 들통이 나겠지. 네. 어떻게 보면 우리 스스로가 이 그런 부분들을 좀 평가절하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강정호라는 이 특출난 재능이 갔기 때문에 그런 퍼포먼스가 나왔겠지만 그 가능성을 어떻게 보면 열어줬다. 네. 뭐 그 부분에서는 이 한국 야구사적으로도 또 뭐 인정해야 될 부분은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자, 우리 이재욱 기자님이 꼽으신 유격수 네. 어느 선수에게 갈까요? 저는 김하성. 강정호 선수 다음으로 히어로즈 구단의 유격수를 맡은 선수가 김하성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렇게 다시 또 메이저리그로 가요. 그렇죠. 그리고 김하성 선수를 저는 5번째로 꼽습니다. 우리가 이제 메이저리그의 어떤 수비 하이라이트 장면들을 보면 제일 놀라는 거는 어떻게 저기서 공을 던져서 저게 일루까지 날아갈까? 네네. 그리고 그 궤도가 왜 일직선일까? 뭐 이런 네. 것들에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는데 강정호가 저도 하고 있어요라고 이제 보여줬던 선수인데 그렇죠. 사실 마지막으로 꼽아준 김하성 같은 경우에도 못지 않구나. 이 네. 선수도 못지 않은데 심지어 이 선수는 2루 갔다 3루 갔다 유격 갔다 다 하는구나. 그러니까. 라는 걸 보여줬던 선수입니다. 한국 야구 역사상 최초로 그렇습니다. 메이저리그 골드글러브를 받은 선수예요. 자, 이거는 내야수로 성공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물론 유틸이긴 합니다만 어. 거기에 그 동판에 자기 이름을 새겨넣은 선수거든요. 그럼요. 야구 역사에 이름을 새겼어요. 그것도 야수 최초로. 맞습니다.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 싶었던 것이 실제로 이 김하성 선수에 의해서 일어났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작년이죠.
작년에 이제 애리조나 스프링 캠프에 취재라고 하고 놀러 갔습니다만 거기에 있는 몰 안에 그 이제 야구 용품들 파는 네. 샵 앞에 갔는데 직전 연도 골드글러브 동판이 거기 딱 전시되어 있는데 앞에서 발을 못 대겠더라고요. 네. 이게 현실일까? 네. 그래가지고 사진도 찍고 어. 또 영상도 찍어보고 이게 말이 되나 싶었는데 그 경험을 우리에게 준 선수죠. 김하성. 김하성 선수도 사실은 입단 처음 때는 히어로즈 당시에는 좀 거칠었던 선수죠. 그렇죠. 네. 수비할 때 좀 오지배와 좀 약간 좀 흡사한 네, 그런 좀 네. 느낌도 있었고 네. 그리고 뭐 삐쩍 말라가지고 뭐 저 선수가 뭐 얼마나 할까 뭐 그런 또 이 물음표도 달리기도 했고 네. 강정호 선수가 이제 시상식 각종 연말 시상식을 봤잖아요. 네. 언론사 시상식, 골든글러브 시상식. 김하성 선수가 항상 꽃도리로 꾀지지한 모습으로 네, 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제 꽃비리 그렇죠. 이게 이 틀을 벗어나지 못한 좀 그런 모습으로 해서 꽃다발 막 전달해주고 이제 쭈뼛쭈뼛 하던 이제 그 선수였거든요. 근데 히어로즈가 그때 당시에 정책을 상당히 잘 쓴 게 김하성 선수도 그렇고 이제 선수들이 어릴 때 네. 입단하고 나서 그 꽃도리를 아무나 시키는 게 아니에요. 너 저 자리에 가서 보고 네. 꽃 전달하고 너도 저 선수가 될 수 있어. 강종호 선배 주고 나서 네가 저 자리에 쓴다고 생각을 하라고 나중에. 그걸 선수에게 심어준 거죠. 네. 그리고 진짜 나도 하고 싶네. 그런 뭐 어떻게 목표의식. 네. 그런 것들을 심어주면서 김하성 선수도 나도 골든글러브 유격수 될 거야. 최고 유격수 될 거야. 그게 이제 마음속에 심어진 거죠. 그리고 하다 보니까 또 되잖아요. 네. 가까이 롤모델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치고 올라가는 네. 상황이 됐고 뭐 사실 김하성 선수가 메이저리그 진출할 거라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정말 저는 김하성 그 이후에 지금 김혜성까지 쭈르륵 사실 어찌 보면은 히어로즈의 또 메이저리거 계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한국 야구를 좀 평가절하한다. 그게 유현진 갈 때만 하더라도 유현진 되겠어 했는데 됐어요. 네. 근데 강정호 한다니까 강정호가 되겠어 했는데 강정호가 되는 거야. 근데 김하성 안 하니까 에이 그래도 아무리 그랬지 김하성이가 어떻게 그렇게 했는데 김하성이 되는 거야. 골드글러브를 사버립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주전이 되는 네. 정도가 아니라 정말 뭐 최고의 수비수로서 네. 퍼포먼스를 보였는데 물론 유틸리티 플레이어로 뭐 여러 포지션을 옮겨 다녔지만 전체 한국 야구사를 통틀어 놓고 네. 봤을 때 유격수 누구 뽑을 거야 라고 했을 때 좀 많은 야구인들이 지금 이제 김하성이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런 점에서 보면 뭐 저는 이제 김하성 선수가 한국 야구사에서 뭐 7년을 하고 갔지만 네. 메이저리그 활약상이라든지 앞으로 이제 미래라든지 여러 가지 봤을 때는 좀 계보에 넣고 싶은 선수다.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고 봐요. 네. 네. 한국을 넘어서 이제 동아시아 야구 전체, 그러니까 일본과 대만, 뭐 네. 중국은 하니까 약하지만 통틀어서도 정말 기념비적인 활약을 했던 선수예요. 일본 프로야구에서 우리가 늘 갖고 있는 관념이 수비는 일본 선수가 잘한다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일본 프로야구는 옛날 무라카미 이런 분도 계시지만은 역시 노모 히데오가 메이저리그 가면서 이제 문을 열었죠. 네. 처음에 투수로 했다가 근데 이제 노모가 처음에 간 이후로 그런 관념이 있었어요. 타자는 안 될 거야. 아무래도 동양 선수들은 체구도 작고 그다음에 여기는 162경기를 치르고 이동 거리도 엄청나게 이제 길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이치로 선수가 잘했죠. 그런데 이치로는 워낙에 천재이긴 한데 똑딱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파워히트는 안 될 거야 네. 이랬거든요. 그런데 마스이 선수가 이제 했고 그리고 포수는 안 될 거야. 네. 그런데 포수는 워낙에 좀 독특한 포지션이긴 합니다만 조지마 겐지 선수가 포수로 했었어요. 네. 외야수 같은 경우 우리 주신수 선수가 이제 맹활약을 했고 그런데 좋은 수비수는 안 될 거다라는 관념이 있었거든요. 내야수의 자질 중에는 발도 빨라야 되고 어깨도 강해야 되고 민첩성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중남미 선수에 비해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미국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봤고요. 네. 일본에서 그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 수비 잘한다라고 한 선수가 물론 이제 메이저리그 가야 되니까 공격도 이제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되는 거죠. 들이가서 많이 실패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 선수가 마스이 가즈오 선수거든요. 큰 마스이, 작은 마스이라고 그랬죠. 히데키 선수랑 같이 뭐 둘 다 제1교파 아니냐라는 이제 설이 있긴 한데 마스이 가즈오 선수가
그때 처음에 아마 뉴욕 매체 같은 걸로 기억하는데 수비에서 혹평을 받았습니다. 네. 물론 나중에 2루수로 옮기면서 좀 안정적인 플레이를 하긴 했지만, 그리고 이제 수비 전문 선수가 조금 이제 2루수로서 이제 좋은 활약을 하겠지만 수비 코치인 유격수 포지션에서 아시아 선수가 잘한다? 네. 이건 상상 못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김하성 선수가 그걸 해냈죠. 저도 그게 참 신기했던 게 일본의 어떤 교과서적인 수비, 그 기본의 기본을 가진 그 수비들이 메이저리그에 가서 정말 추풍낙엽처럼 떨어져 버리고 이건 안 돼라는 평가를 딱 받았을 때 그 충격은 마치 저도 이제 이종범 유격수 불가 판정을 받았을 때만큼의 큰 충격이었었는데 더 큰 충격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하성이라는 이 선수가 가서 그거를 되는데요? 라고 바로 증명을 해버린 것이죠. 강정호 꼽으면서 이제 참 안타깝게도 탈락, 제 네네네. 기준에서 탈락하는 건 이제 김하성. 아, 이 선수가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메이저리그가 성공하면 그렇죠. 뭐 서울대 나오면 뭐 합니까? 하버드 나오면 이제 다 진압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제 대처에 가서 성공하면 이제 레벨이 올라가는 건데 김하성 선수는 충분히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메이저리그에서. 그래서 빠질 레벨은 아닌데 야, 희한하게 강정호하고 겹친단 말이죠. 네. 그 경로, 걸어온 경로도 그렇고 보여준 퍼포먼스도 그런데 물론 이제 강정호가 제발에 걸려 넘어지면서 물론 이제 그 경기 중 부상당한 것도 있었고 네. 자기가 이제 잘못한 것도 있고 김하성 선수가 더 성실하게 더 좋은 선수, 더 긴 그 서비스 타임을 가져가면서 더 좋은 선수인 건 맞는데, 야, 그래도 강정호가 더 강렬한 걸 어떻게 해요? 그 비슷한 시기에 강정호도 넣고 김하성까지 넣긴 그래서 강정호 괄호 열고 플러스 김하성 뭐 이런 수밖에 없지 않냐. 메이저리그에서 골든글러브를 받았는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뺀다? 선수 5명 뽑는데 네. 뺀다? 야, 이거는 한국 대중음악사를 하면서 BTS 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좀 그렇습니다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미안한 분을 떠올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국가대표 감독. 박진만. 박진. 이것도 뭐 사실 이견 여지가 별로 없는데 유격수가 저렇게 편안한 포지션인가? 그래서 미국에서도 기사가 여러 번 났습니다. 이게 기본을 지킨 야구가 이런 것이다. 우리 메이저리그들이 반성해야 된다.